설명하기가 쉽겠다 싶어서 제가 중간에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마르크스 헤겔의 철학과 청년 해결을 비판했어. 아까 얘기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독일 이데올로기에 서문이 있더라고요. 서문 딱 읽어보니까 이걸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오히려 다른 이야기보다 다른 거 이야기 안 해도 이것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서 제가 끼워 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없어요. 없어가지고 카톡에 보면 제가 맨 끝에 올려드렸던 거 있잖아요. 맨 끝에 올려드렸던 거. 그게 서문이거든. 바로 이거거든.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걸 읽어보면 칼 막스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말줄임표로 써놨는데, 이 책의 서문의 첫 문장입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항상 자신들이 무엇이며 무엇이어만 하는가에 대해 잘못된 관념을 형성해왔어. 사람들은 신이나 정상적 인간 등에 대한 자신들의 관념에다, 신은 아까 브루노 바우어 이야기고, 정상적 인간은 뭐냐면 자아 뭐 이런 거 빠진 스트라는 이야기고, 그런 인간에 대한 자신들의 관념에다가 자신의 관계를 맞춰왔어. 합체시켜왔어. 그러니까 삶에다 자기를 맞춘 게 아니고 자기의 관념으로 세계를 맞춰왔어. 인간 두뇌의 산물은 벌써 인간들이 만만하게 다룰 수 없는 것으로 변해버렸어. 그 창조자 인간들은 자신들이 창조한 피조물에 굴복해왔어. 이 창조자 인간들은 누구냐 면 아까 신이나 정상인간에게 자신의 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념으로 세계를 창조했다고 믿는 사람. 그러니까 뭐냐면 이 관념 때문에 세계 속에 자기 관념이 태어난 게 아니라 자기 의식이 세계를 바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 그러니까 세계를 만들었잖아요. 만들었는데 굴복해왔어. 굴복해왔다는 이야기는 아까 사회 이야기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념적이고 철학적인 걸 쌓였는데 세계는 이번에 죽을 상황은 전쟁이고 죽고 농민 봉기가 일어나고 생야단을 주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굴복해왔어. 근데 그 세계가 헤겔이 말한 것처럼 의식이 외화돼서 그게 만든 세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거는 포여바오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부터 인간을 짓누르는 멍에들, 즉 망상과 이성과 도그마, 교조주의와 실제적인 존재들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려고 이러한 사상의 지배에 대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말해. 포여바이는 인간을 짓누르고 있는 멍에들, 인간을 짓누르는 멍에들의 소리는 뭐냐면 우리 개인의 자아를 누르고 있는 정치 사상이나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멍에들. 망상과 이성과 도구마. 왜 이성에 썼냐면 자아는 이성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자아는 이성은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성과 이런 실제적 존재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려고. 이런 사상의 지배에 그래서 사상의 지배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자.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사람, 브루노 바우어 같은 사람들은 이런 환상들을 인간의 본성에 상하는 관념으로 바꾸도록 가르치자고 말합니다. 그런 환상들로 사람들을 본성에 상하는 관념으로 바꾸도록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들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가르치자고 말한다. 또 어떤 사람, 스트레너 이야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러한 환상들을 인간의 머릿속에서 지워버릴 수 있도록 가르치자고 말한다. 그러면 존재하는 현실은 무너지리라고. 이렇듯 순진하고 유치한 환상들이 최근에 청년 해결학파의 철학의 핵심을 이루고 있어. 이런 순진하고 유치한 환상들이 청년 해결의 철학을 이루고 있고, 이 철학은 독일에서 일반 대중들에게 공포와 경의와 더불어 받들어지고 있어. 그 당시에 시민혁명의 밑바탕이 되는 그런 힘이 되고 왔어. 이 철학적 내용들에 의해서 몸소 세계를 전복시킬 듯한 위험과 그리고 범죄성을 띠인 무분별에 대한 엄숙입니다. 엄숙한 의식도 함께 제시되고 있었어. 범죄성이라는 것은 죽이고 살리고 척부수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범죄성. 마르크스가 이 책 제1권에 이 책을 쓰는 목적은 자신들을 늑대로 여기고 있고 또 그렇게 여겨주고 있는 이 양떼들의 가면을 벗겨내는 거예요. 아까 위에 있던 그 사람들 그냥 가면을 벗겨내는 게 내가 벗겨내서 이 책을 써.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계속 뜨끔뜨끔하겠다고. 하여튼 느낌이 뭐라 그럴까 막 그래. 자신들을 늑대라고 생각하지만 양떼야.
이 양떼들의 가면들을 벗어내서 이들이 독일 부르주아 계급의 환상들을 단지 철학적 형태로 흉내내면서 찢어대는 것에 불과한 사실을 폭로하게 했어. 이 철학적 분석가들의 허풍들이 단지 독일의 현 상태가 비참하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데 있어. 실제. 이게 바로 역사 유물론입니다. 그래서 역사물론을 다 설명 못하니까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역사 유물론, 역사 해석에 있어서 역사적 이미 규정된 역사적 사실로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역사 해석에 있어서 물질 생산을 중요시하는, 그러니까 실제 카를 마르크스는 그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고 우리도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도 뭐 무슨 강의하거나 아까처럼 그걸 하게 되면 예를 들면 개혁무에 백자를 읽어 딱 이러면 일단 그 시대의 역사부터 실제적인 역사부터 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지? 예. 왜냐하면 한 문학을 이야기하면 그 문학을 파악하려고 하려면 그 외부를 알아야 되거든요. 외부를 다 끌고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책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 뒤에 다 변형이 이루어져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한 그걸 안 살펴보고 그냥 우리 시대에 우리 시대로 생각해버리면 그게 아니거든. 그렇게 되거든. 그래서 여기서 그래 카를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는 시대상이 그래서 물질 생산력을 중요시한 역사는 이렇게 돼 있죠. 역사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은 인간의 의식이나 관념이 아니라 바로 물질 생산 양식이야. 그래서 이 물질 생산을 연구했는데 결국 이거였어. 뭐냐면 원시 공존제 사회가 있었어. 이 원시 공존제의 물질 생산 양식은 고대 노예제 사회로 바뀌고, 이 물질 생산 양식 때문에 중세 봉건 사회가 바뀌고, 이 물질 생산 양식 때문에 근대 자본주의 사회가 바뀌고, 이 물질 생산 때문에 사회주의 사회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공존주의 사회가 도래할 거야. 네. 물질 생산 양식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주의 사회를 하는 게 아니고, 사회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근대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고, 자본주의라는 개념이 먼저 생겨나서 자본주의 사회가 되는 게 아니고, 중세 봉건적, 그러니까 아니고, 바로 현실 생활 실천이기 때문에 이게 생기고 이렇게 갈 거야.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 사회로, 공산주의 사회로 이행할 거냐면,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 생산력과 생산력의 모순이거든. 생산력과 생산력의 모순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산은 내가 해. 근데 생산 관계로는 돈은 엉뚱하게 버는 거죠. 그 모순 때문에 결국은 혁명과 투쟁이 일어나서 프롤레타리아 투쟁이 일어나서 결국 공산주의를 이행하게 될 거야. 칼 막스가 이렇게 전망을 내놓은 거죠. 문제는 이제 옆부터 이제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아까 정반합이라고 그랬잖아, 정반합. 그래서 뭐냐면, 아직도 그래도 청년해결표는 정반합을 따르고 있어. 그걸 갖고 있어.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가 있어. 그러면 정이 있고 반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둘이 반이 생기잖아요. 반. 붙는 거죠. 한 번 붙어가지고. 이거는 바로 해결이 정반합을 그대로 가져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내내 이제 막스주의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젊은 초기에 칼막스로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이거 이슈에 초기에 칼막스로 돌아가. 그때 너무 좋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현대 철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체는 출발점이 아니라 결과물이야. 중요한 건. 다른 건 다 치고 우리는 지금 철학, 경제학 뭐 이것도 좋지만 주체는 출발점이 아니라 결과물이야. 인간을 사회 관계 속에서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항구적으로 불변하는 어떤 근대적 주체, 고기토라든가 뭐 차라든가 뭐 이런